정말 어디 말하기도 창피한 일인데 여기 보니 마마보이 예랑이 때문에 황당한 일 겪은 예비 신부들이 많은 것 같아 술도 먹은 김에 제 전남친과의 일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믿기 힘든 반전 이야기 있습니다. 실화 맞고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결혼 진행되기 전에 겨우 6개월 사귄 것에 감사하며 마인드를 다잡고 있어요. 제 전남친은 공기업 다니는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저는 승무원이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승무원은 소개팅이며 선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전남친 역시 제 후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고요. 전남친은 솔직히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시내 직장 리스트 손가락 5번째로 손꼽히는 복지 좋고 연봉 높은 곳 다니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사귄 건 아니고요. 만났을 때 제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배꼽 잡고 웃어주고 매너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순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직장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전혀 하자 있어 보이지 않았고요. 전 남친도 첫눈에 저에게 반한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저돌적으로 애프터 신청했고 저도 전 남친에게 꽤 호감이 있던 터라 바로 사귀게 되었죠. 전 남친이라고 쓰니 좀 헷갈리네요. 이 글에선 편의상 남친이라고 쓰겠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로맨티스트였고 물질적인 구애보다는 저를 정성껏 감동시켜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연애 초반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비행시간 맞춰 새벽 다 되도록 2~3시간 기다리다 얼굴 잠깐 보고 출근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모습에 마음 움직이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저희 집은 아빠가 공무원 퇴직하신 지 2년도 안 되셨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안인 반면 남친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저희 본가는 서울이긴 하지만 외곽의 24평대 아파트이고 남친 집은 용산구에서 부자들만 산다는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거기서도 엄청 넓은 평수고요. 저도 승무원이라 또래보다 많이 벌긴 하지만 사기업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친의 스펙에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였죠. 쓰다 보니 조건 위주로 주절주절 남기게 되었네요. 뭐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남자였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남친은 저와 사귄 지 3개월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동안 여자를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저처럼 스파크 튈 정도로 사랑에 빠진 적은 없다며 저를 운명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친 조건이 워낙 괜찮았고 저희 부모님도 남친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친에게 대만족한 상황이었던 터라 시부모만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겠다고 하셨죠. 남친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프로포즈 명목으로 1,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도 선물해 주었고 그 정도로 진심인 남자에게 결혼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1년 정도만 더 사귀면서 지금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남친에게 이야기하자 남친도 감동하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암묵적인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사이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신혼집이나 예식장, 신혼여행 등의 이야기였고 남친은 앞으로 본인이 어떤 자세로 결혼 생활에 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저에게 어필했어요. 나는 무조건 아침밥 먹는 사람이거든. 지금은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있지만 결혼하면 내가 와이프한테 해주고 싶어. 자기한테 아침 차려줄게. 어머, 정말? 근데 비행시간 때문에 결혼하면 아마 나랑 아침 자주 못 먹을 거야. 마음은 고마워. 남친은 제 앞에서 너무너무 의젓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친을 보면 남친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정도였죠.
성격도 원만하고 좋은 대학 나와 능력 발휘하며 살고 있는 남친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남친 집에서 정식으로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예상대로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더 남친 부모님은 저를 격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연신 한박웃음을 지으셨고,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내 눈을 떼지 않으시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어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나는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만 하고 다닐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과찬이세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친 폰으로 상사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친 상사로부터 다음 주 금요일에 회식이 잡혔으니 여의도에서 괜찮은 식당 알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남친은 내내 하며 전화를 끊더니 예비 시모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가 왔다고 말하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너 건강검진 잡혀 있는데 금요일이 회식이라고?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먹는다니? 바트장님이 삼겹살 킬러잖아. 돼지구이집으로 알아보라는데? 뭐? 돼지고기? 내가 그렇게 너 돼지 체질 아니라고 말해뒀는데 또 돼지고기? 하더니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고요. 예비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익숙하게 어디론가로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리고 이어 통화하시는 대화 내용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한 과장님, 저예요, 지훈이 엄마. 아니, 내가 그렇게 우리의 돼지고기 체질에 안 맞아서 돼지 먹으면 설사한다고. 회식할 거면 오리나 소고기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돼요. 우리의 그 다음 날에 건강검진인데 콜레스테롤이나 간 수치라도 높게 나오면 어쩌려고 그날 회식을 해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회식하세요. 내가 회식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네, 예비 시모는 남친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앙칼진 목소리로 당당하게 회식 식당과 날짜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다지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남친과 예비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예비 시부는 그냥 그럴 것까지 있어? 그냥 애가 알아서 하게 냅두지. 하시면서도 예비 시모를 단호하게 막진 않으시더라고요. 남친 역시 그저 엄마 또 시작이야 하며 인상만 찌푸릴 뿐이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창 실랑이를 벌이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에게 다시 인자한 미소를 보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한 과장이랑 친해서 괜찮아.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는걸. 하시며 늘 있던 일처럼 모두 자연스럽게 넘어가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고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고 인사드리며 남친과 함께 밖에 나오자마자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 아니 회식 같은 것까지 원래 어머님이 왈가왈부하셔? 아, 놀랐구나.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셔. 회사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모양이야. 뭐? 다들 그러려니 한다고? 오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나 학교 다닐 땐 더 했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때까지 엄마가 차 태워서 픽드랍 다 해줬는걸? MT도 엄마가 태워다 주셨어. 나 고속버스 타는 거 위험하다고. 이젠 그래도 풀어주시는 거야. 나 자기랑 밤새도 뭐라 안 하시잖아. 흐뭇하게 웃으며 말하는 남친을 보는데 오싹함까지 느껴지더군요. 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진 몰랐던 겁니다. 데이트하면서 어머님께 전화가 몇 번 오긴 했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고 가정마다 연락 자주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엄마 아빠와 하루에도 한두 번 통화하곤 하니까요. 다 큰 자식을 그렇게 아직도 내 품 안에 5살 아기 마냥 컨트롤하고 계신 줄은 몰랐죠. 남친은 그게 이상한 거라고 느끼질 못하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어머님이 오빠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나 명문대도 갔고 지금 회사도 들어오게 된 거야. 엄마가 나 취업까지 다 알아봐 주셨거든. 인적성이랑 면접 스터디도 엄마가 대신 몇 번 나갔었고. 뭐? 스터디를 어머님이 나가셨다고? 내가 대기업 면접이 한꺼번에 많이 잡혀서 바빴거든. 엄마가 대신 듣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엄마한테 배워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랬던 거야. 엄마 아니었으면 이 회사도 못 들어왔어. 사실은 나 우리 회사 이름도 엄마가 여기 넣자고 해서 처음 들었잖아.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하지. 모르는 게 없어. 헐. 저도 모르게 헐 소리가 나오더군요. 제 경악하는 모습에 남친이 부랴부랴 해명하더라고요. 아, 그래. 전 여자친구들도 이해 못하긴 하더라. 그래도 엄마가 시집살이는 안 시키신대. 걱정 마. 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결혼하고 나면 전화도 안 할 거라고 하던데. 하며 웃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네, 그는 심각한 마마보이였고 어머님은 헬리콥터 맘 중에서도 최고봉이었습니다. 남친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본인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던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원서며 전공도 전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 엄마가 책 사주며 이 공부하라고 하면 하고, 진로부터 취업까지 모든 게 어머님의 작품이었더군요. 남친은 본인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살아온 게 모두 어머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해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신혼집도 시댁에서 다 해줄 거라며 저더러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씩 웃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연락도 전보다 좀 뜸하게 하게 되고 남친은 제가 약간 변한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며 전보다 더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제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는지 짐작도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하긴 남친은 본인과 어머님의 삶의 방식으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안정적으로 살아왔으니 그 방식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단계인 신혼집마저 시댁에서 알아서 몇 억씩 턱턱 내어 매매해 주신다니 남친은 오히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전혀 본인 가정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더라고요. 저는 고민 많이 하다가 본가로 가서 엄마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시며 절대 이 결혼 안 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냐? 아, 뭐 그런 모자 사이가 다 있어. 아니,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것 마냥 상사한테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단 말이야? 미쳤어, 아주.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아니, 어떻게 상사한테 그런 전화를 한단 말이야. 제정신 아닌 집안이야. 당장 헤어져. 부모님은 제가 그 이상한 집이랑 엮였다가는 고생할 게 눈에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길 권하셨어요. 저 역시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시는 어머님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아직 가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렇더라고요. 묘했습니다. 남친과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 정리는 시작했지만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남친은 더더욱 애간장이 타서 저에게 애정을 그야말로 쏟아붓더라고요. 선물 공세도 엄청났고 저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일종의 각서까지 써오며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거 보니 마음이 더 안 좋았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 역시 그 남자를 사랑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2,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역시 제 비행 때문에 3일 정도 타국에 머물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동기들과 관광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남친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업무 시간 아니야? 예진아, 나 너 있는데 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 내고 여기 왔어. 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남친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남친은 본인 멋대로 저 있는 곳까지 찾아왔고, 저는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남친과 뜻밖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1박에 거의 120만 원 정도 하는 최고급 스파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가방도 사주고 주얼리도 몇백짜리 사준다는 걸 제가 겨우 막았어요. 아무것도 받기 싫더라고요. 사실 프로포즈로 받았던 시계도 헤어지며 돌려줄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다 되어 호텔에 체크인해서 들어갔습니다. 남친이 오늘 땀을 많이 흘렸다며 먼저 씻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옷을 다 벗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띄었습니다. 남친의 속옷에 무언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변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씻고 라운지 올라가 저녁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거 못 봤냐고요? 네, 못 봤습니다. 여긴 성인들만 들어오는 곳이니 터놓고 말하자면 관계를 했을 때는 늘 둘 다 씻은 다음에 해서 그런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 쓰기도 민망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팬티에 똥 묻히고 다니는 인간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친은 향수도 백화점에서 20만 원 넘는 거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냄새만 났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충격 가득한 채로 있으니 남친이 씻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속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새 속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거기 뭐가 막 묻어있던데? 제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말하자 남친이 흠칫하며 본인 팬티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머쓱하게 웃으며 아까 낮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온 거랑 팬티가 그 난리가 된 거랑 무슨 상관인지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늘 팬티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아직 뒤처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비데 있는 데만 다니거든. 근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진 않네. 아니, 뭐? 뒤처리를 못한다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0 넘어서까지 자기 똥 못 닦는 남자라니. 듣도 보도 못한 별종 중에 별종이 내 남친이란 말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자 남친은 제가 정말 웃겨서 그러는 줄 알고 신나서 줄줄 다 고백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닦아줬고 학교 들어가서도 늘 팬티에 그렇게 묻히고 다녔더랍니다. 어느 날은 오전에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뒤처리 안 한 채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는데 점심쯤 바지 밑으로 뭔가 톡 떨어지더랍니다. 네, 본인 팬티에 붙어있던 그 큰 덩어리가 말라붙어서 떨어진 거죠. 남친은 그냥 그거 못 본 척 했는데 반 친구 중 누군가가 그걸 발견하고 교실 바닥에 똥이 떨어져 있다며 학년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범인 아닌 척 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본인 고등학교 3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남친이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우거지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자 남친이 뒤늦게 분위기를 파악하곤 지금은 안 그런다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신혼집에는 최고급 비데로 엄마가 설치해 줄 거라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남친은 이어 본인 지금 회사 합격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엄마가 본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몇 번이고 바꿔 통화해 남자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본인 사비 털어 아들 사무실 있는 층 남자 화장실에 비데 설치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면서. 정말 경악의 대잔치였죠. 그날 남친 손도 잡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더럽다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엄마 품에 있는 남자는 매력도 없고 제 가치관이랑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거의 이별을 고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친은 예상대로 울고불며 이제 안 그러겠다고 빌더군요. 뭘 안 그러겠다는 건지, 이제라도 똥 닦는 연습을 잘하겠다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렇게 홍콩 여행은 덜 닦인 남친의 엉덩이 마냥 찝찝하게 끝났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친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남친도 연락 안 했고요. 그렇게 헤어지나 싶었고, 저는 남친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주얼리를 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도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갖고 헤어지기엔 너무 찝찝했어요. 고가였으니까요. 그래서 남친의 집으로 갔습니다. 돌려주려고요. 남친 집 앞에 두고 나오려니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남친에게 카톡해서 집 앞이니 잠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빼꼼하고 남친이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뒤이어 예비 시모, 아니 남친 어머님이 다급하게 버선발로 나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대충 저희 상황 얘기를 들은 듯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도 무리하게 제 손을 잡아 이끌며 집 안으로 기어이 들어오게 하더군요. 다과라도 하며 이야기 조금만 하고 가라는 걸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오늘 제대로 이야기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님은 분명 다 알고 있을 텐데 모르는 척하며 전처럼 하하호호 웃으며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 말 저 말 하시더군요. 신혼집은 시댁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 출퇴근 편하게 김포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거나 저 아기 늦게 가져도 되니까 일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고 아님 카페 차려줄 수도 있으니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달콤한 말로 잔뜩 회유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 진짜 보통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며 무섭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이 이 말 저 말 하시며 분위기를 띄우시다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저번에 여행은 재밌게들 했어? 둘이 요즘 뜸한 것 같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예진이 쇼핑 마음껏 시켜주라고 내 카드도 들려서 보낸 건데. 아, 어머님이 가라고 보내셨던 거군요. 알고 보니 저희 분위기가 안 좋으니 혹여라도 헤어질까봐 남친 어머님이 아들 설득해서 저 있는 대로 보낸 거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도 안 샀다면서? 에그, 우리 아들이 좀 사준다고 할 때는 비싼 것도 턱턱 받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여자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된다고 가르쳐 놨다. 그 말에 왜 똥 닦는 건 안 가르쳐 줬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가 아직 화장실 뒷처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말에 남친 어머님이 흠칫하시더니 애써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예전부터 뒷처리를 잘 못하더라고. 중학교 때까지 내가 봐주긴 했어. 팔이 잘 안 닿는다고 화장실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나를 부르는지. 네? 중학교 때까지 어머님이 남친 변을 닦아주셨다고요? 뭐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뭐. 그게 뭐라고. 엄마니까 닦아주지. 더럽단 생각도 안 해봤어 난. 예진이도 엄마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니까 제 정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될 사이인데 그게 뭐 흠이라고. 엄마보다 아내가 더 편할 사이가 될 텐데 아쉬운 점은 예진이가 채워주며 살면 되지. 뒤처리 못하면 예진이가 조금 도와주면 되고. 네? 제가 도와준다는 건 뭐 지훈 씨 똥을 닦아주며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맨날 그러라는 건 아니고 서로 편해지면 그런 부탁도 하는 게 부부 사이지. 오죽하면 부부는 영촌이라잖니? 영촌. 하나라는 소리잖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남편 똥 닦아주며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성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몸만 큰 5살짜리 애랑 미래를 그리며 살고 싶진 않아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님이 표정이 싹 변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내가 맨날 닦아주며 살랬냐? 비데 뒀다 뭐하니? 아니, 그 비데도 내가 내 돈으로 설치해 줄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해준 집에서 우리 애랑 살면서 그런 거 하나 안 해주면 도둑놈의 심보지. 그게 뭐니? 네가 승무원이긴 하지만 언제 간들지도 모르고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같은 부잣집은 언감생신이지. 사람이 어디 완벽하기만 하다냐? 너는 그렇게 완벽해? 이건 뭐 순하다고 해서 소개팅 시켜줬더니
갑자기 랩 배틀이라도 하듯 참아왔던 속마음을 다다다 내뱉는 남친 어머니를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남친이 본인 엄마를 막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당황해하기만 할 뿐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엄마 앞에서는 정말 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져왔던 물건들을 남친 무릎에 던져버리며 일어났습니다. 헤어져. 당신한테 내가 몰랐던 모습들이 많네. 지훈 씨, 나 없이 못 산다고 했지? 그게 아니라 당신은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같아. 뭐? 나한테 아침마다 밥을 차려준다고? 그 말에 껌뻑 속아 넘어갈 뻔했네 나. 그리고 남친 어머니에게도 눈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중에 아이 기저귀 갈던 손으로 남편 똥까지 닦아주며 살고 싶진 않네요. 아드님한테 여자한테 잘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똥 닦는 방법이나 열심히 가르치셔야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더 이상 우리 애가 아니라 여기저기 털 수북히 난 32살 성인 남성입니다. 제 입으로 이 말 하고 나니 솔직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피식 웃었더니 남친 어머님이 지금 우리 모자를 비웃는 거냐며 노발대발하며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대로 그 집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연애는 끝이 났고요. 저는 아직도 그 남자와 결혼할 뻔했던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소개팅도 남친 어머님이 알아봐 주신 거였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은 남친이 소개팅 받기 전부터 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남친 어머님이 너무 나대서 이미 이상한 소문이 파다했었다더군요. 그래서 사내 직원들 아무도 남친 소개팅 안 시켜줬던 거라며. 그러다가 어떻게 제 후배랑 이어져서 제가 우연히 소개팅을 받게 된 거고요. 제 후배도 몰랐답니다. 건너 아는 사람이라 이런 속사정은 전혀 몰랐던 거죠. 남친은 번듯한 회사엔 다니고 있었지만 너무 안 좋은 평판 때문에 아마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을 잘하긴 하지만 때때로 성인 같지 않은 미숙한 점들이 나오곤 한다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 남친한테 솔직히 연락 올 줄 알고 다 차단해놨었는데 나중에 차단 풀어보니 연락도 안 했더라고요. 남친 엄마가 못하게 막은 건지 아님 자존심이 제대로 상한 건지 아무튼 그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받은 거 다 돌려줬다고 아깝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볼 때마다 똥냄새 나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네요. 전 남친 얼굴만 떠올려도 갑자기 똥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구역질이 나요. 무슨 입덧처럼요. 미치겠습니다. 정신과라도 가야 되는 건지.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제 자취하는 오피스텔에서 전 남친이 한번 큰일을 본 적이 있는데 물 내리는 소리 들리더니 샤워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샤워는 안 하고 멀쩡하게 나왔길래 씻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어물쩡 둘러대며 발 씻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 비데가 없으니 샤워기로 비데처럼 씻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어요. 저희 집은 이 일까지는 모르거든요. 똥 닦는 방법도 모르고 팬티에 묻히고 다니는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겁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당연한 게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을 결심했다면 정말 세세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요.